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 장형윤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장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름이 너무 예뻐요. 해바라기 센터. 이 해바라기 센터가 뭐를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해바라기 센터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들을 좀 직접적으로 만나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보다 생생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스토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좀 퀴즈를 풀어보면서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저희 MC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긴장이 되는데 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인데요. 스토커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고립된 성향을 보일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O 같은데요? 왜냐면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약간은 비정상적이시니까 약간 사회성도 떨어지실 것 같고 O입니다. 정답은 안타깝게도 X입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이상한 사회 부적응자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사회 부적응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사건 초반에 이게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점점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토커는 결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뭔가 주변에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맞습니다. 부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꽃다발을 보내는 것. 이거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꽃다발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꽃다발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농담이고요. 그래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꽃다발을 받는 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이거는 스토킹이 맞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스토킹 관련 법률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 속담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맨틱 드라마, 이 대중문화에서 비춰지는 이성에 대한 호감 표현 방식이 스토킹에 대해서 저래도 괜찮은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치 않는 그런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고 스토킹에 완전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게 막상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토킹이 이 사랑으로 오인이 되면 피해자는 주변에서 걔가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변에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랑 이 스토킹에서 보이는 집착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스토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연인 사이는 그러면 헤어진 사이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연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생각했을 때는 연인 사이면 스토킹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스토킹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네. 연인 사이에서도 스토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스토킹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만약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계속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스토킹을 당했으면 왜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났어? 라고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스토킹을 당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상대방이 보복하지 않을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주변인들의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저희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스토킹 피해 대상은 여성이다. 아,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뉴스에서 보면 남자 연예인들 스토킹 당했다 이런 기사들 참 많거든요. 정답은 X. 네, 정답 X 맞습니다. 네. 남성들도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남성 피해자 신고 비율이 24%나 된다고 합니다. 남성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강하니까 피해자가 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은 오해인 거죠. 스토킹은 남녀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직업적인 관계, 고용 관계, 또 채권 채무 관계 같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피해자는 여성 피해자보다 덜 위험하다. 이런 말로 피해자가 성별에 따라서 피해자이다 아니다 혹은 힘들 거다 안 힘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저희가 방지해야겠죠. 특히나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더더욱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저희가 통념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은 스토킹에 대한 다양한 통념들입니다.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매력적인 사람은 스토킹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별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사귀는 사이라면 이건 스토킹이 아니다. 사랑의 한 방식이다. 스토커가 범죄 전과가 없다면 실제 위험이 없다. 스토킹 가해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면 가해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을 멈출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고립된 수상한 사람들이다. 스토킹 가해자는 주로 20, 30대 젊은 사람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우유부단하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 가해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 생각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항목이 몇 개나 되시나요? 스토킹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뭔가 진지하게 봐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체크를 했다면 대여섯 개 정도는 그냥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좀 통념이 무섭지 않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스토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